지금 이제 우리 박종범 씨가 발표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주최 측에서 주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얘기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너무 부담을 많이 주나요?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렸고, 얘기 들으면서 이 자리들을 좀 마무리하고 다음 2부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기획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종범이라고 합니다. 주문을 받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걸렸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우선은 걱정을 좀 만들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이 필터링이 된 정보들이라서 이게 꼭 이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전체인 것처럼 혹시 오해를 하시면 청년을 되게 이상한 애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도 좀 많이 했고요. 어쨌든 이제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만난 청년 그룹 그리고 그 청년 그룹들과 마을에서 했던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앞쪽의 얘기와 뒤쪽의 얘기들을 제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한 거라서 쟤는 좀 성격이 원래 저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2003년 10월에 농촌 쪽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작할 때는 아는 게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자체 찾아가서 누굴 만나야 되는지도 몰랐고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몰랐고 어쨌든 회사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월급을 받는 시스템이라서 계속 그렇게 맨땅에 헤딩하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만난 그룹들 그리고 만난 마을들하고 진행했던 일들을 그런 사례는 이제 앞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빼고 느낀 점들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청년편에 서서 마을과 선배들에게 활동하시는 선배들에게 하고 싶었던 뒷담화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마을편에서 이제 청년이 없을 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그리고 선배들의 입장에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냥 제가 저랑 같이 뭔가를 했던 친구들에게 또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년 입장에서 선배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을 만들기라는 것에 대한 얘기였는데 누구나 이제 주체는 주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큰 틀이나 또 멋있는 기획은 선배들이나 소위 말하는 전문가 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현장에서 열심히 뭔가 하는 거, 벽화를 그리거나 폐품을 수집해서 뭐를 만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야 너네가 하려고 하는 게 그런 활동적인 어떤 활동가 아니었냐, 활동가랑 기획자랑은 좀 구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정책을 만지는 사람하고 그 정책을 현실에서 풀어내는 사람하고는 당연히 역할이 다른 거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전제가 그냥 청년은 활동가고 뭔가 이렇게 공력이 쌓인 사람들은 큰 물에서 뭔가 이렇게 뭐를 만들어 놓고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 이미 만들어진 길을 따라서 우리는 활동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도 듣고 나서는 내가 진짜 지금 재밌어서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미 다 짜여진 각본 안에서 내가 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이런 부분을 이제 마을이나 선배들에게 말을 하고 싶었지 않을까
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젊은 대표가 해줬던 얘기면서도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었던 건데, 전문성에 대한 부분인데 요즘 들어서 재능 기부라는 단어를 굉장히 쉽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들의 전문성은 당연히 재능 기부를 해야 되는 걸로 이미 이제 그 처음 시작부터 이제 계획안이 나올 때부터 재능 기부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재능 기부의 주체는 청년들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재능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재능이라는 거는 본인의 전문 분야는 재능 기부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재능 기부를 하면 안 되고, 그림을 그리는데 음악을 좋아하는 애들 일반 사람보다 좀 더 잘해. 그러면 음악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전문 분야인 그림은 당연히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대표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재능은 너무 쉽게 기부의 대상이 되고 착취의 대상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해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먼저 그 청년의 길을 걸었던 장년, 중년의 분들은 어딘가에서 자문활동을 하면서 자문비를 받고 있었던 거죠.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박탈감이 큰 거예요. 우리도 자문할 수 있는데, 물론 역량은 많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그 이제 현장에서 뒹굴면서 배운 노하우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건 당연히 기부해야 되고 착취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자라나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을이나 그 앞선 선배들이 청년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 이거 좀 새롭네,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니네, 뭔가 좀 재밌네 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 선에서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는 다른 방식의 어떤 전문성이 될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재미난 사례, 조금은 내가 일을 하는 방식하고 조금 다른 내가 일을 하는 방식에서 어떤 이렇게 언론 쪽에 홍보를 하거나 조금 다르게 이슈화시키기 좋은 방식으로만 해석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화면을 네 조금만 그 청년을 찾지만 정작 그 모든 센터의 중간 지원 조직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그룹에 들어가면 들어가 보셨어요? 청년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주거나 청년이 주체가 돼서 활동을 하게끔 하는 메뉴나 정보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수원 르네상스 센터도 제가 어제 죄송합니다. 근데 그 센터 홈페이지를 제가 다 들어가 봤는데, 이제 센터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 공모 사업을 한다는 있지만, 이제 정작 관심을 갖고 이제 뭔가 같이 활동을 하고 싶고 앞으로 양성하고 싶다라고 하는 청년들을 위한 어떤 필터링된 정보가 너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도 잘 모르고 어떤 지역에서 활동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뭐 정보를 그렇다고 이제 정보를 찾아서 들어가지만 그 필터링된 정보가 없으니까 마을 만들기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외계어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제공이 되지 않는데 정말 청년을 찾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말들 많이 해요. 너네들이 뭔가 좀 해봐. 너무 막연하다는 거죠. 그 뭔가라는 게 그 범위가 없고 그 예시가 없고 너무 막연하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거나 같이 옆에서 고민해줄 선배들도 실제 현장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선배들이 맡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또 현장에서 그만큼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도 적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부족하고 시행착오 겪는 것들을 줄여주고 옆에서 같이 좀 고민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나 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업을 해라고 하죠. 그 지원을 해줄 테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창업 프로그램이나 그 어떤 단체, 비영리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제공하는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정말 사람 대 사람, 선배 대 후배로서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었다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거는 그 일하는 채널이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기존에 일을 하던 그 방식,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던 방식과 아까 이제 수원에서도 발표해 주셨지만 이 청년들은 구글 독스를 굉장히 쉽게 다루고 그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심지어는 그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만들어 놓고 다중 통화를 하면서 회의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청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툴이나 방식들이 기성세대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속도 차이가 좀 존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이게 그 공유가 되고 그 공감이 이루어지고 방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보고 체계로 이렇게 올라갔다 공문을 만들어서 위로 올라갔다가 그게 결정돼서 내려오고 하는 과정들이 청년들에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아까운 시간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똑같은데 이제 그 대화하는 툴 자체가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에서 그룹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사진을 주고받고 뭐 이제 관련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하지만 선배들하고 하려면 전화를 해야 되거나 메일을 보내야 되거나 그런 것들이 채널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 리듬이 끊기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 청년을 찾지만 마을이나 선배들은 청년들의 채널이나 속도에 맞추려고 진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한테 계속 이렇게 그 힘을 주죠. 야, 너 참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힘을 주지만 사실은 뒤에는 이제 당장에 창업을 한 청년들은 그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다음 달에 의미 있는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인터뷰만 하고 어디 가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비는 거기 가는 차비보도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 자기를 이렇게 창업하게끔 도와준 단체나 선배나 멘토들이 비즈니스를 방해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의미 있는 일을 자꾸 퍼뜨려야 돼. 그래 너 같은 너를 모델로 해서 다른 청년들도 이렇게 생겨나지 라고 하는데 그 모델로 삼는 청년은 아직 자립할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 자꾸 그런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도 좀 나를 만들었으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부추겨줬으면 먹고 사는 일도 좀 같이 고민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네, 오른쪽으로 좀.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발적인 동기 또는 문제의식에서 나는 출발을 했는데 지내고 보니까 이게 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나를 케어해주거나 나를 조금 도와준 단체의 성과물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사회적 기업은 그 한 3개 단체에서 그 단체 사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 단체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은 이제 내가 이제 자발적인 동기를 갖고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그렇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런 길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런 어떤 단체 지원 사업 말고는 잘 모르겠다. 그 단체 지원 사업을 받으면 내야 되는 보고서도 많아지고 이렇게 계속 무슨 경쟁도 계속 서로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스로 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생각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반대급부로 그래도 우리도 좀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는 심하게 말하면 정말 우리를 자립하게 만들어줄 생각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시장을, 내가 일할 수 있는 시장은 이미 그 업체나 선배들이 돈을 벌고 있는 시장하고 겹치는데, 그런 시장을 쉽게 이제 뚫고 째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인프라 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이미 선배랑 친하고, 나는 지자체 공무원이 대학생으로 보고, 그런 상황에서 시장을 창출하기가 좀 쉽지 않다. 정말 나를 키울 생각이 있는 거냐? 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을 좀 보면, 오른쪽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는, 야, 지금 내가 마을 일을 뭔가를 하고 있는데 마을이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거냐? 라는 의문, 그 문득 드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친구들은 아예 자기가 이제 마을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게끔 만들거나, 필요부터 창출을 하거나, 또는 그 이런 마을에서의 필요가 적어도 이거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존재 이유야, 나의 사명이야 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는 친구들이, 제가 만난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을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다 보면 이노베이터가 있고 얼리 어답터가 있고 초기 대중이 있고 이렇게 한데, 제가 만나는 친구들이나 어떤 이렇게 사례화되는 친구들은 다 아래 보신 것처럼 이노베이터들인 거예요. 0.25%, 전체 청년의 0.25%인 이노베이터들만 계속 이렇게 부각되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 대중 시장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길이 없고, 또 사례가 너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처음부터 필요를 만들거나 내 사명감부터 만들어 시작하는 어떤 혁신가적인 사람들만 시장에 존재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일할 공간이 있냐, 나를 필요로 하는 마을이 정말 있는 거냐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이건 이제 청년들이 마을의 대표들 또는 마을 구성원들 또는 본인보다 앞서서 시장을 만들어 가시고 길을 만들어 가셨던 사람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을 그냥 뒷담화 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들었던 얘기들을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해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이 너무 그렇게 되면 몹쓸게 돼버리니까 마을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해보자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마을은 청년에게 여기 정리를 못했어요. 마을은 청년에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정말 우리 마을이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청년인 너네들이 하고 싶은 거를 우리를 세뇌시킨 거냐 라는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는 너네들의 사례냐, 파트너냐, 구성원이냐 라는 의문을 마을 구성원들이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의식 있는 마을 리더 이외에 마을 주변 마을의 다른 구성원들, 그러니까 마을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지만 마을 주민분들은 청년을 보면서 도대체 뭐 하는겨, 그냥 와서 일이나 좀 하지,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네, 쓸데없는 거를 한다고 생각을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이 친구들이 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이장이나 마을 리더한테만 독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을 도와서 뭔가 하는 그냥 젊은 애들이 어느 순간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마을에 와가지고 막 뚝딱뚝딱 거리다 가는데 내 농사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뭐가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 일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돼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는데 이제 재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얘기됐던 부분인데 리더 외에 이제 구성원들이 야 그거 하려면 돈은 마을에서 내야 되는 거야? 야, 다른데 뭐 컨설팅 업체나 이런 데 보면 지자체에 숨어있는 돈 이렇게 잘 사업계획서 이상하게 써가지고 따와서 마을에 주고 그걸로 하는데 너네는 그런 거 못해? 라고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청년들은 제가 만난 청년들은 그런 걸 못하는 청년들이었어요. 방법을 모르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일들을 마을에서 진행하는데 그 청년 단체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한 3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또 바뀌었어? 그 뭐 이게 그러니까 바뀔 때마다 일의 성격이 또 바뀌니까 마을에서는 이제 점점 신뢰가 안 가는 거죠. 뭐 하려고 하면 결과물은 3개월마다 나올만 하면 없어지고 나올만 하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청년에게 말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선배 입장에서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얘기는 너네들이 뭔가 좀 해봐가 선배들이 청년한테 하고 싶은 말이지 않을까라는 거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프로젝트나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서 농촌 기획자가 청년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마을이라는 곳과 최초 접속 시에 최초로 이제 만날 때 중간에서 연결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한 90%는 농화를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의 어떤 그 전문성은 아예 영인 거예요. 마을에 그렇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 친구들이 마을하고 접촉 이 친구들이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잘한다라는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젊은 애들이 마을에 왔구나가 돼버려서 중간에서 이 누군가는 젊은 친구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마을하고 처음에 이제 이 친구들을 포지셔닝 시킬 때의 역할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한테는 그 지역이나 마을만의 좀 톤앤 매너를 어떻게 좀 주입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일이나 방식이나 좋은데 그런 것들을 마을에 잘 전달하고 100%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말을 하는 방식이나 그 주민들에게 이렇게 뭐 어떤 걸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서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요즘에 드는 생각은 청년들한테 착함 증후군에서 좀 벗어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뭐 청년들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언론이나 시장에서 막 되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시나요? 본인이 스스로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농업, 농가, 마을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머릿속에서 내가 마을 일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또는 나는 개인 농가를 위한 뭔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구나. 또는 농업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구분이 모호해서 취지는 좋은데 마을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농가 어느 한 특정 농가만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게 갈등으로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좀 부족했다라는 것들이 느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하고 일을 하면 가장 큰 게 이거 재밌는 거 해야지 라는 건데 재밌는 거 이전에 고민은 청년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언론사들이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부여를 나는 재밌는 거 했는데 언론사나 지원단체나 지자체에서 그 재밌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서 기사화하고 재생산을 하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은 이런 의미부여가 부풀려지고 왜곡된 게 본인이 이제 청년들이 스스로 그걸 다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 합리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속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이제 그 다음 프로젝트 진행할 때마다 의미 부여의 달인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뭐 벽화를 그렸는데 그 벽화가 지구를 굉장히 평화롭게 만드는 작업이다라는 의미 부여를 한다든지, 너무 과장해서 말을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왜곡된 정보들이, 기사들이 청년한테 안 좋은 이 교육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멘토나 중간에서 이렇게 제대로 잡아주거나 평가를 해줄 곳은 없고, 그걸 점점 부추겨주는 거죠. 그래야 이제 다음 걸 또 하니까.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야, 의미 있는 일을 너네 하고 있어 라고 부추겨줘야 다음 걸 또 하니까, 얘네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청년이 마을과 선배들에게, 두 번째는 마을이 청년들에게, 세 번째는 농촌기획자, 그러니까 청년과 같이 뭔가를 했던 사람이,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했던 프로젝트도 굉장히 부풀려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투영된 후배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마을과 청년이라는 주제로 제가 만났던 청년들 또는 어떤 그룹, 단체, 뭐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 나누거나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를 조금 듣게 거북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발표하고 나니까 굉장히 가시방석인데 사실은 저는 심성이 되게 곱고요. 이렇게 시니컬하지가 않는데, 주최 측의 요구로 제가 느낀 것들만 제 개인적인 감정을 많이 담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왜곡된 부분도 많지만 충분히 이제 걸러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언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청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다른 세미나 자리의 느낌하고 많이 틀리시죠? 네. 그다음에 이 얘기도 느낌이 틀리죠? 예.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2부로 넘어갑니다. 이 실질적인 이제 본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거든요.